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880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1880일차입니다. 조금 있으면 2000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부자의 글은 되게 재밌잖아요.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그쵸? 어떤 경험을 하느냐.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 것도 경험하기 위해서 선택을 한다는 거죠. 경험하기 위해서 선택을 해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어떤 경험을 할 것이냐, 그 경험 또한 믿음, 신념에서 올라오는 것인데, 경험에 대한 부분을 이제 나가고 있어요. 4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게요. 하지만 돈의 세계는 절대 만만치 않아. 훨씬 가혹하단 말일세. 돈의 세계가 만만할 거예요. 부자들한테는. 그 부자들이 돈에 대한 의식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그죠? 그러니까 다 만만치 않은 것은 아니에요. 내가 의식이 높아지면 부자들에게는 그래도 만만한 돈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요번 생에 다 깨부셔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엄청난 또 부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제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또 필요한 것들을 듣다 보니까 딱 잡히는 거예요. 이래갖고 어떻게 사람들한테 전하지? 뭔가 이런 게 있었는데 듣다 보니까 저한테 딱 잡히는 게 있어요. 새벽에. 강의를 계속 듣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들으세요. 셀럽 아카데미, 온라인 마케팅 선생님 강의를 23년도 거 5월 달부터 쭉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게 정립이 될 겁니다. 네. 돈의 세계에서는 자기가 보기엔 최고의 경기였다 해도 결국엔 생각지 못한 다른 원인으로 질 수도 있어.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프로 스포츠 선수 출신이 투자의 세계에 뛰어들어 역전 홈런을 쳤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네. 그들은 결국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참 이상하네요. 사치만 안 하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결국 계속 화려한 생활을 이어가려고 하는 욕심이나 괜한 승부욕 때문이 아닐까요? 전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야. 돈에는 이상한 힘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 돈에는 이상한 힘이 아니고요. 돈의 의식은 205예요. 내가 용기를 내고 긍정적일 때 돈이 나에게 온다는 거죠. 200 이상이 의식 수준을 보면 호킨스, 호킨스 박사님, 호킨스 사장님이 아니라 호킨스 박사님. 뭐 기똥차잖아요. 기똥찬 정도가 아니라 세계 인류에 이렇게 공헌을 어떻게 사람의 그 의식, 빛, 에너지, 그죠? 그게 나이기도 하고 그냥 이 무한의 이 모든 것들의 수치를 똑같은 무한의 순수한 상태에서 수치를 짝짝짝짝짝짝 정해놨잖아요. 정해준 거예요. 수치를. 그 수치를 잘 보면 내가 돈을 바라볼 때의 의식이 있더라라는 거죠. 근데 그게 전체적으로 돈만 바라보는 의식이 아니라 돈과 근원적인 믿음하고 철저하게 같이 연결이 돼 있다. 내가 근원적으로 버려질까 봐. 그런데 버려질까 봐 하면서도 돈에 대한 의식이 좋은 경우도 있고요. 버려질까 봐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성공과 돈에 대한 의식이 좋은 분들이 소수이더라라는 거예요. 아침에 또 무슨 강의를 듣다 보니 히멜리트 될 때 스폰서하고 미팅을 제대로 하고 했어? 그러시는 거죠. 아니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 복으로 그냥 응? 복으로 됐지 하면서 막 뭐 얘기하시는데 진짜 복으로 된 거예요. 복으로 되다 보니까 그 돈에 대한 가치와 지킬 수 있는 힘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복으로 돼서. 근데 지금은 이제는 제가 돈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 의식으로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죠.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조금씩 생각이 부정적으로 살짝 들어왔다가 아 그게 아니지.
또 제가 각성해서 긍정적으로 제가 싹 돌려버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거. 긍정적으로 빠르게 이제 바꾸는 거죠.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의 안 보이니까 아이고 지랄한다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경우 있잖아요. 안 보이니까 나 혼자는 별의별 생각을 마음대로 다 해버리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 자랑하고 있네. 아이고 아이고 어쩌구리 하면서 속에서 별의별 왜 그런 어떤 마음들이 막 이렇게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드는 그 마음조차도 내가 긍정적으로 내가 바뀔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200 이상으로 올라가 있을 때 돈이 나에게 오고 내가 또 지킬 수 있는 힘이 되는 그런 의식으로 변하는 거. 돈은 205다. 누구도, 엄마도, 남편도, 아이들도 모두 걱정 근심이 사라지면서 그 상대방 주변 사람들을 보고 걱정 근심 원망 싹 없어져야 되는 거야. 오, 네, 감사합니다. 시추머니. 네, 오래간만에. 시추들 잘 있어요. 시추. 네. 그래서 모든 의식이 근원적으로 두려움에서 시작이 됐던, 두려움 때문에 시작되었던 모든 것들이 있어요. 두려움이 시작된. 그런 것들이 그 두려움이 버려질까 봐잖아요. 내가 버려져서 죽을까 봐. 그 죽을까 봐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계속 명상하면서 죽어버리자, 죽어버리자. 그냥 죽는 거죠. 생각에서 느낌에서 죽어버려요. 그냥 죽었어. 그렇고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그냥 자꾸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돈에 이상한 힘이 아니라 돈에는 205라는 긍정, 여기는 이상한 힘이라고 소설에서 그랬지만, 모든 것에 내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됐을 때도 내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 몇백만 원이 아니에요. 몇천만 원이 아니에요. 몇억? 몇억이 아니에요. 월 몇십억? 아유, 몇백억? 몇백억까지는 가지 않을까요?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300억. 뭐 300억 벌어가지고 150억 세금 내면 어때요? 요새 세금을 너무 잘 쓰시잖아요. 너무 잘 써서 세금 많이 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돈에는 205라는 긍정적인 의식이 흐르고 있다. 긍정적인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죠? 사람에게는 각자 자신이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있거든. 사람에게는 각자 자신이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있는 거예요. 많이 들어와도 내가 그 돈을 20억이, 30억이 들어와도 30억을 다룰 수 있는 그 나의 마음, 나의 의식이 되지 않으면 내가 30억을 다룰 수 있는 의식이 되지 않으면 복을 쌓았기 때문에 30억씩 들어와. 300억씩 들어와. 복을 쌓았기 때문에. 들어오는데 내가 이 돈을 내가 다룰 수 있는 의식이 안 되기 때문에 빠져나가더라. 그 원망스럽고 빠져나갔을 때 덜컹덜컹 막 촥 뭔가 가슴이 촥 내려앉고 불안하고 이 모든 이런 에너지가 없어져야 돼요. 근데 왜 없애려면 어떻게 돼요? 얘가 왜 생겼지? 돈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다. 돈이라는 건 벌써 이미 물질이에요. 물질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내가 압박감을 받게 된 에너지가 저기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몇백만 원 벌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1,000만 원? 2,000만 원? 그거 벌려고 이생 살았다가 가나요? 한 생? 아니라는 거예요. 요번 생에 몇천만 원 그냥 뭐 1,000만 원? 자영업 해가지고 끽끽끽끽 내 몸은 그냥 막 벌레레레레 해가지고 몇천만 원? 1,000만 원? 남는 거. 경험은 쌓지만.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근원적인 에너지 관리가 되어야 된다. 다른 거는 좋아졌어. 그렇지만 근원적인 뿌리 안에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좋아지긴 했지만, 다른 걸 세상을 보는 게 좋아지긴 했지만, 나의 불안감, 두려움은 해결되지 않았다. 이걸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근원적인 신념을 찾고
신념을 찾아야 돼요. 신념을 찾아서 발표하고 제가 아침에도 누군가가 미팅하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미팅 좀 해달라고. 근데 평일에 가깝게 계신 분, 평일에 너무도 가깝게 계신 분인데 제가 서울 와 있잖아요. 떨어져 있는데 오늘 미팅을 하게 돼요. 줌으로. 어떤 게 뭐가 탁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죠. 무엇을 도와줘야 되지?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무엇을 어떻게 도와드릴까라는 생각을 뜩 했는데 그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딴 게 없어요. 에너지를 바꾸시라는 거밖에 도와드리는 게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상담을 해야 되겠죠. 왜 그런지, 뭐 때문에 그런 건지. 근데 전체적인 거에 근본적인 거는 그냥 모든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제일 내가 빠르게 좋아지는 방법 알려드리는 거예요. 두 번 듣는다, 수업을. 의식 수업을. 의식 수업을 두 번 듣는다. 들을 때마다 질문하고 해소한다. 시크릿을 간다. 두 번째 주 토요일 날 그 높은 의식에서의 호킨스 박사님의 강의를 그 에너지장에 또 들어온다. 선생님 에너지장에 들어온다. 그게 최고의 정답이에요. 그거더라고요. 그걸 열심히 하면서 내 에너지가 바뀌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각자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있다. 다시 말해, 그 돈의 크기를 초과하는 돈이 들어오면 마치 한 푼도 없을 때처럼 여유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돈의 크기를 초과하는 돈이 들어오면 내가 다룰 수 있는 돈보다 크게 들어오잖아요. 크게 들어오면 마치 한 푼도 없을 때처럼 여유가 한 푼도 없을 때처럼 그냥 없어지고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오면. 제가 이거 경험해봤잖아요. 그때 그 느낌이 생생합니다. 제가 벌써 아는 거예요. 두 달 전부터, 몇 달 전부터. 저는 제가 1억 6천이 한 달 만에 온다는 거를 얼마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올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두 달 전부터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 어디다 쓰지? 뭘 하지? 무엇을 할까? 네, 막 하면서 막 차 바꾸고 막 신나갖고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 하면 쓰지? 어떻게 하면 또 쓸까만 궁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돈을 쓰지? 어떻게 돈을 쓸까? 카드 대금 무이자 활보한 거 전화해서 카드사에 다 전화해가지고 3개월 뒤에 내야 될 것까지도 다 내버리고 제로를 다 만들어 놓죠. 그럼 내가 또 이만큼 또 쓸 수 있는 그게 또 생기잖아요. 또 빚을 또 지는 거죠. 다 내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썼던 뭐 하지? 이거 가지고 무엇을 쓸까부터 궁리를 하더라고요. 그 느낌이 있어요. 아, 얘가 들어올 때 이런 느낌을 갖고 있었구나.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노인은 한숨을 내쉬더니 내 얼굴을 들여다 보았다. 마치 자네라면 알고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며 내 속을 꿰뚫어 보는 것만 같았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할지 모르겠네만 돈은 일종의 에너지야. 돈은 일종이 아니라 돈은 에너지예요. 일종이 아니에요. 일종, 이종, 삼종이 아니라 돈도 에너지, 사람도 에너지, 모든 물체도 에너지, 모든 세상에 다 에너지, 빛, 사랑이더라라는 거죠. 돈은 일종의 에너지야. 열을 내뿜고 있지. 에너지, 빛을 내뿜고 있고, 그런데 사람들마다 적합한 최적의 온도는 전부 달라. 적합한 나의 온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돈에도 온도가 있는데 에너지가 너무 적으면 차가워서 불편하지만 너무 많아도 지나치게 뜨거워서 화상을 입고 말지. 예를 들어보겠네. 만약 중학생에게 용돈으로 10만 원을 주면 옷을 사거나 갖고 싶었던 물건을 사면서 잘 쓸 거야. 하지만 1억 원을 주면 어떨까? 분명히 제대로 못 쓸 걸세. 10만 원을 줬을 때처럼 잘 쓰면 좋겠지만 대부분 허튼 데 쓰려고 하겠지. 그러면서 실패를 하는 거라네. 점점점. 네.
그러니까 돈을 아껴 쓰거나 저금을 하라는 식의 교과서 같은 소리를 하려는 건 아니야. 돈이라는 게 다루기 쉽지 않다 보니 많은 사람이 여차할 때를 대비해 저금하라는 말을 많이 할 거야. 또 일본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들으며 자랐을 테고, 이 나라는 저축 금액이 거의 일경원에 다다른다고 하지 않나. 결국 그만한 돈이 그냥 잠들어 있다는 말이지. 하지만 여차할 때가 언제인가. 그건 마치 갑작스레 닥쳐오는 폭풍우와 같다네. 어디 인생이 계획대로 되는 것 봤나? 결혼, 출산, 해고, 창업, 은퇴, 질병, 재해. 그 어느 하나라도 내일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고 단정 지을 수 있겠나. 그때를 대비해 돈을 모으고 몇 번씩 시뮬레이션을 반복하면서 불안에 떨고 여차할 때만을 기다리며 사는 게 기분 좋은 인생은 아닐 걸세. 하지만 사람은 언제까지나 중학생으로만 있을 수는 없고 계속 성장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다루는 돈의 크기도 자연스레 커지겠지요. 맞는 말이야. 하지만 돈을 다루는 능력은 많이 다루는 경험을 통해서만 키울 수 있어. 이건 결론이야. 처음에는 작게, 그리고 점점 크게. 돈을 다루는 능력은 뭐예요? 많이 다루는 경험을 통해서 키울 수 있다는 거야. 많이 다루는 경험을 통해서만 키울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른이 되어 분별력이 생기면 누구나 쉽게 돈을 다룰 수 있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내가 몸이 컸다고 해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돈을 다루는 능력이 같이 커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돈을 다루는 게 같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경험, 돈을 다루는 능력, 에너지, 의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의식이 돼요. 돈을 다루는 의식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돈이 205면 나는 돈의 205 이상이 되어야 돈 205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의식이 1만 더 높아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들하고 1만 높아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같은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건 뭐야? 똑같은 에너지에서 싸우게 되는 거죠. 똑같을 때. 싸움이 안 생기는 거. 누가 하나가 높거나 낮거나 아예 높아버리면 싸울 일이 없는 거죠. 상대방하고. 내가 높아져야 되겠죠. 상대방보다. 네. 그러면 사람들은 어른이 되어 분별력이 생기면 누구나 쉽게 돈을 다룰 수 있다고 착각해서 분별력과 돈을 다루는 건 별개인데 말이지. 자네는 혹시 알고 있나? 그랬어요. 파이낸셜 플래너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진짜 부자는 거의 없다는 걸. 파이낸셜 플래너가 진짜 부자가 없다는 거예요. 파이낸셜 플래너 중에 부자가 없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은 플랜을 세울 수 있지만 막상 돈을 벌거나 불리는데 탁월한 전문가는 아니라는 거야. 막상 돈을 벌거나 불리는데 탁월한 전문가는 아니다. 저 플랜을 세울 수는 있지만 플랜을 세워주는 거랑 저는 그 생각이 나네요. 플랜을 세우는 거랑 플랜을 세워서 다이어트를 직접 하도록 안내하는 사람이랑 직접 한 사람이랑 다르다라는. 그러니까 나는 못 빼는데 누군가는 빼주는 역할을 잘 하시는 분이 전에 계셨어요. 신기하다고. 자기는 못하는데 해준다는. 그 플랜을 잘 짜는 사람은 있어요. 근데 자기가 다이어트를 직접 하느냐 안 하느냐는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랑 똑같은 거예요. 돈을 어떻게 하는지에 플랜을 짜줄 수는 있지만 자기가 그렇게 해서 경험하는 거는 다른 차원이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돈을 가지고 전부 그들에게 상담하려고 들어. 자신의 주머니 사정을 털어놓고 어떻게 하면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을지를 물어보지. 기껏해야 투자 신탁. 위탁 회사가 자금을 모집해 투자가를 대신에 유가 증권, 부동산 등에 투자한 후
투자가에게 수익을 나눠주는 제도를 권유받는 정도인데 말이야. 사실 그런 상담은 그들에게도 성가실 뿐이겠지만 요번에 그 야채 장사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돈을 1억이 40억 정도 될 정도의 그렇게 엄청나게 주식에서 돈을 벌었는데 주가 조작을 하는데 네 번이나 그리고 정가가 있는 사람하고 거시기 누구랑 같이 참 마음 맞춰서 주가 조작하다가 이번에 또 크게 걸려가 도망갔는데 아직 안 잡혔나 몰라요. 뭐 대한민국에서 도망가봤자 거기서 거길 것 같은데. 그죠? 네. 주가 조작. 이준수. 주가 조작했다 그래서 돈에 대한 그 가치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모르다 보니까 그렇게 주가 조작을 해서 뭔가를 하고 문제가 또 이렇게 생기는 거다라는 거죠.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이제 마지막에는 예, 마지막에는 또 저기 학교 가시겠죠. 밥도 주고 하는데도 갈 것 같아요. 그죠? 이야기가 열기를 띨수록 노인은 점차 허물 없는 태도를 보였다. 이 노인은 도대체 나한테 무슨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은 걸까? 어르신, 어느새 나는 이 노인에게 경의를 표해야 할 것 같은 기분에 휩싸여 자세를 고치고 공손한 태도로 물었다. 어르신은 저한테 뭘 가르쳐 주시려는 겁니까? 무슨 그런 소리를 하나? 가르치긴 뭘 가르쳐? 내가 하는 말은 모두 스스로 배워야 하는 것이. 그런데 자네는 이미 절반은 배운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돈을 잃는지를 경험했으니 이제 나머지 절반은 배우면 되겠지. 아하, 나는 힘없이 웃었다. 어느덧 노인의 뼈를 때리는 농담에도 익숙해진 듯하다. 배우는 게 아니라 돈을 잃는 것에 대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또 모아서 이제 같이 갖고 있느냐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니까 31분이 딱 됐습니다. 이제 거울이에요, 거울. 복권에 당첨되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복권에 당첨됐을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또 네, 거기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네, 여기까지 하고요. 책이 재밌어서 금방금방 나가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